네, 반갑습니다. 사규만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사회조사 분석사 2급 작업평 문제풀이 파트 1인데 제 도서 중에 2019년까지 종합 문제와 관련돼서 다운로드 및 간략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존의 도서를 가지고 다운로드를 받으실 때 조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선은 다운로드 링크하고 시험상의 유의사항,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해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작업평에 관련한 내용을 다운로드를 받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페 같은 경우는 여기 자료는 여기서 받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카페 네이버.com 스택클럽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사이트 접속하겠습니다. 아이고, 접속해 보겠습니다. 자, 사회조사 분석사 카페라고 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사회조사 분석사 카페 혹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개인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스택소프트 co.kr 접속하시게 되면 이 부분에서 교육 관련 동영상이라고 있으실 거예요. 여기서 해당되는 사회조사 분석사와 관련된 내용을 보시게 되면 해당되는 작업평, 아직 지금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으니까 리스트나 링크 같은 경우는 제가 아직 다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해당 부분을 살펴보실 수 있도록 할 건데, 무료와 유료로 차별화해서 제공해 드릴 건데,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불러오기까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살펴보실 수 있도록 무료로 공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여기를 보시게 되면 교육 동영상 가시게 되면 유튜브 멤버스 소식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멤버스에 대한 내용들하고 샘플 강의, 피드평 동영상 등이 있으시니까 참고하시고 여기다가 이제 계속 추가해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분은 여기 조금 유튜브 멤버스 같은 거는 매월 해당되는 비용을 내셔야 된다는 점 한번 말씀 좀 드려보지만 피드평과 작업평 뿐만 아니라 엑셀, 데이터 분석, R, 파이썬 등 빅데이터와 관련된 내용들도 일부가 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시면 다운로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네이버에서 사회조사 분석사 카페라고 하겠습니다. 사회조사 분석사 카페 반드시 네이버로 PC 버전으로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PC 버전으로 접속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접속하시게 되면 실습은 여러분들 SPSS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으셔야 되고요. SPS 설치와 관련한 동영상은 따로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해당되는 요 대문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작업평 도서 분석에 대한 다운로드가 있으실 겁니다. 이번에 제가 새롭게 좀 정리해서 업로드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추가적으로 조금씩 더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2023년도 4월달 부분입니다. 자, 내 컴퓨터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는 D 드라이브에 에서 지정을 할 건데, 여러분들은 바탕화면은 놓지 마십시오. 바탕에 놓으시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C 드라이브나 D 드라이브에 반드시 다운로드 해주신 것들을 권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자료는 사회조사 분석사라는 것은 뭐 별도로 하나 만드시는 게 추후에도 좀 좋으실 것 같고요. 저는 별도로 저장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3 제가 여기를 만들었고요. 여기다 다운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진행하죠. 자, 해당되는 부분에 압축을 반드시 풀어주셔야 됩니다. 해당되는 부분을 반드시 압축을 풀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압축 풀기 진행할게요. 자, 폴더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폴더를 확인하시게 되면 다음 같은 내용들이 나오실 건데, 요게 작업형 복합 문제인데 해당한 문제는 도서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요 정도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추가적으로 계속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요거는 파트 1, 여기에 관련된 2019년까지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보시면 되고, 일반적인 제가 집필한 도서의 앞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파트 1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래 한글로 되어 있는 게 있어서 요걸로 하면서 자잘하게 좀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지문 같은 경우는 실제로 2019년까지인데 죄송합니다. 2019년까지 출제된 내용에 따라서 정리된 자료로서 사회조사 분석사 2급 기출문제 종합문제입니다. 이거를 푼다고 해서 전체를 다 풀 수는 없고요. 추가적인 사례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것도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링크를 한번 만들 수 있도록 좀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데이터는 다시 한번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시험장에서는 데이터가 텍스트로만 제공이 됩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중간중간에 꼭 SPSS 쓰시는 분들은 SAV로 꼭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셔서 중간중간에 깨짐 현상이나 오류가 나타났을 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만 잘못해서 덮어 씌우기를 하시게 되면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중간중간에 문제마다 꼭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시는 것들을 꼭 권장드리고요. SPSS는 18버전 이상이시면 시험 준비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최신 버전의 최신 해당되는 버전의 최신 패치는 반드시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관련한 무료 동영상과 유료 동영상은 계속적으로 업로드가 되고 있을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이번 강의에서는 간단한 문제 유형이 어떻게 되어 있고 시험에서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데이터는 우선 300명. 이게 주어진 내용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제공이 되실 거예요. 근데 이런 문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떠한 CC한 데이터다. 그리고 300명이라고 명확하게 주어질 수도 있고요.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데이터 파일은 기본적으로 요걸로 저장돼 있다. 이렇게 명확하게 주어질 거고요. 시험장에 가시면 디렉토리가 하나가 결정이 되실 거예요. 그 디렉토리 안에 있는 파일을 가지고 직접 불러오셔서 그 다음에 SPSS에서 불러오셔서 데이터를 처리하시면서 분석을 하시면 되십니다. 자, 분석 여기 보시면 표 1과 표 2가 주어지고 있고요. 때로는 뒷부분에 맨 뒤에 설문지가 제공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련한 설문지죠. 근데 그 설문지에는 체크하실 필요 없어요. 해당되는 설문 문항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만 제공되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니까 변인이나 변수명은 똑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분자가 탭으로 되어 있다라고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네요. 구분자가 탭이 없는 경우도 상당히 있어요. 몇 번 있었으니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문항에서는 99, 999라는 것으로 문답은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이를 결측치로 처리하라고 나왔습니다. 결측치로 처리하는 것은 결측값으로 지정하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분석에서 해당되는 컬럼에서만, 변수에서만 분석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것을 우리는 결측값으로 지정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세부적인 상세한 이론적인 내용은 본 강의에서는 설명드리지 않습니다. 시간 관계상 힘듭니다. 그 다음에 소수점 발생할 경우 요구사항이 없다면 소수점을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라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소수점 넷째 자리를 반올림하다는 것은 셋째 자리까지만 쓰시면 된다는 거죠. 반올림해서 셋째 자리까지 쓰셔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에 의하면 실제로 눈으로 보고 업로드를, 그러니까 해당되는 부분을 계속 반올림을 하지 마시고 SPSS에서 직접 소수점을 셋째 자리로 정리하시게 되면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게 됩니다. 이게 해당하는 부분의 사례를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344 넷째 자리니까 47이라고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면 눈으로 보자는 말이죠. 눈으로 보시게 되면 소수점 제가 이렇게 보면은 3, 4 여기에서 반올림을 해야죠. 다시 여기에서 반올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당하는 부분이 2.344로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눈으로 보시면 어떻게 돼요? 이 부분이 올림을 하는 거죠. 반올림을 해서 5가 될 것이고 얘를 또 반올림해서 2.345로 작성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부분도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어서 주어진 거는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드시 반올림이 되어 있으므로 눈으로 직접 이렇게 올리지 마시고요. 해당 부분을 직접 올리지 마시고 소수점을 직접 소수점 셋째 자리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다 보면 P값도 매우 작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는 해당 부분에
매우 작게 뭐 가학지수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다음과 같처럼 해당한 부분을 반드시 소수점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소수점 정리하시면 명확하게 자릿수를 명확하게 셋째 자리를 정리하시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명수나 건수 가처럼 이산형 자료인 경우에는 소수점을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 명수, 건수, 관측 도수 같은 거는 소수점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한 부분을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소수점 이하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평균 같은 게 32라고 나와서 32점, 예를 들어서 평균이 42.000이라고 나오면 얘를 32로 적어야 되냐 32.000으로 적어야 되느냐라고 하시는데, 평균이라면 그냥 이렇게 작성하셔도 큰 문제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네요. 근데 요즘 들어서는 아예 네모칸으로 이렇게 답안 작성하실 때 아예 네모칸으로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당 부분을 제공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큰 문제 없이 소수점 몇째 짜리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답안을 작성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계속하죠. 요것처럼 해당되는 요구사항이 나타나실 거고요. 변수명, 변이의 설명, 이거를 우리가 변수명이 되겠죠. 여기 변수명, 변수의 설명입니다. 얘는 변수의 설명. 그다음에 칼럼수, 해당되는 길이가 얼마나 되느냐. 그다음에 얘는 변수값의 설명이 됩니다. 변수값의 설명. 그래서 변수값에 대한 설명은 하셔도 되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작업상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면 변수값의 설명에 대해서는 반드시 써주시고요. 변수의 설명도 적어 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큰 문제가 문제상에 살펴보실 때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조심하셔야 될 거는 우선은 나중에 회귀 분석이나 여러 가지 분석을 하실 때 변수명으로 적느냐 아니면 변수 설명으로 적느냐, 그러니까 답안을 정리할 때죠. 이럴 경우는 변수명으로 적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얘를 가정생활 만족도라고 작성하시는 게 아니라 Q5라고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해당 부분을 명확하게 Q5라고 작성하셔야 되지 가정생활의 만족도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문제를. 그래서 반드시 변수명과 해당되는 변수의 설명 부분이 되실 수 있겠고요. 요건 변수의 설명 같은 경우는 추후에도 설정하실 때 도서나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글로 5글자 안쪽으로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분석하실 때 잘림 현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니까 무응답 같은 것이 있네요. 무응답을 반드시 처리해 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변수의 설명, 변수값의 설명은 작성하지 않으셔도 분석상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당되는 결측값은 반드시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분석에서 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변수값의 지정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정해 달라는 점 말씀 좀 드려보고요. 이런 아이디와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여기를 보시게 되면 문제 유형을 보죠. 각 문항에 대해서 이상한 값을 나면은 얘를 결측값을 처리한 후 이후 분석에서 사용하라고 되어 있죠. 다시 여기 뭐라고요? 이후 분석에서 사용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은 불러드려야 됩니다. 다시 한번 원래는 해당하는 원칙적으로 데이터를 우선 불러드리고 얘를 활명을 00으로 우선은 00이나 000으로 놓으신 다음에 기본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됩니다. 데이터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겠죠. 그래서 자료의 변수값의 설명, 그다음에 변수의 설명도 다 나벨을 다 작성을 하시고 결측값까지 다 지정을 먼저 우선적으로 하신 다음에 빈도 분석을 통해서 그다음에 최대값, 최소값을 통해서 이상치나 오류값은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확인해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과정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부터 1번을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1번 01이라고 저장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문제마다 시작할 때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시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만 분석하라는 경우도 있거든요. 2번에서만 분석해라. 그러면 여기서만 처리하고 다음에 원상 복귀로 그 전의 문제를 가지고 풀어야 되기 때문에 꼭 중간중간에 꼭 다른 이름으로 시작하기 전에 꼭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결측값으로 처리해라. 여기에서만 실행해라 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직접 실행을 하고 나서 완료하신 다음에 그럼 이 원시 데이터를 다시 한번 불러드려야 된다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얘는 경우죠. 해당하는 부분은 반대로 질문한 것이 있다. 얘는 역코딩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역코딩의 개념 같은 거 설명드리지 않아요. 해당 얘는 역코딩을 한번 해야 되겠다. 근데 이후 분석에서는 계속 사용하라 그러니까 얘는 변환을 하고 나서 그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2번에 한정하여 라고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뭐라고요? 2번에 한정하여 라고 나타나게 되면 1번의 데이터를 불러다가 진행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꼭 중간중간에 시작하기 전에 꼭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시는 것들을 권장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별 표시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별 표시가 나오는 경우는 작성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요거는 소수점 자릿수를 어느 정도로 작성할 거냐라는 의미가 될 것이고, 아까 전에 말씀 올린 것처럼 네모칸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한 부분을 반영해서 작용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미싱 케이스는 결측값 분석에서 제외된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균, 중앙값 이런 것들은 다 빈도 분석의 옵션이나 를 통해서 산출하실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경력 변수 이 부분이 나옵니다. 문제 5번 보면 경력과 연령에서 3%를 비교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나타나네요. 그래서 해당되는 변수를 새롭게 만들어라는 거죠. 경력 변수라는 것을 새롭게 발생을 하라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상한 값이 발생할 경우 결측값으로 처리하라는 겁니다. 이상한 값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죠? 이상한 값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한 값이 발생을 한다면 얘를 결측값으로 처리한다는 거죠. 자, 여기를 보시면 무슨 말이냐? 경력 변수를 딱 보니까 연령과 경력 변수인데, 연령에서 교육 연수를 빼고 추가로 6년을 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령에서 교육 연수를 빼고 추가로 6을 빼게 되는데, 그렇다면 실제로 여기는 경력 변수이기 때문에 연간 자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0에 대한, 그러니까 경력 변수 자체가 경력이 0이라고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도기 때문에. 하지만 음수는 나타나서는 안 되겠죠. 다시 뭐라고요? 음수는 나타나서는 안 되겠죠. 그럴 경우는 그리고 너무 큰 값이 나타나서는 안 되겠죠. 경력이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80년이다 이렇게 나오서는 안 되겠죠.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결측값으로 처리하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고요.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라 그러니까 셋째 자리로 표기를 하시면 됩니다. 변동계수라는 것은 평균분의 표준 편차이기 때문에 얘는 직접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SPSS에서는 변동계수라는 것을 계산할 수 있는, 산출될 수 있는 함수가 있긴 한데 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평균과 분산을 계산을 하셔서, 그렇죠? 산출하셔서 얘를 SPSS 암산을 하셔도 되고, 근데 계산기를 사용하시면 안 돼요. 컴퓨터에 있는 계산기를 쓰시면 부정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SPSS에다가 직접 해당되는 평균과 표준 편차가 되겠죠. 평균분의 표준 편차니까요. 해당 부분을 놓고 계산 나누기를 해서 살펴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는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지만 실제 연령의 평균과 표준 편차, 경력 변수의 평균과 표준 편차는 소수점을 좀 넉넉하게 6자리 이상으로 늘립니다. 늘리고 실제로 SPSS에다가 숫자를 입력하신 다음에 실제로 계산 후 소수점 셋째 자리로 변환을 시키면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이 되겠죠. 그래서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라면 정확하게 와서는 소수점 여섯째 자리까지 값을 직접, 여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가 되겠죠. 하지만 직접적으로 SPSS에서 넣는 거는 소수점 여섯째 자리 정도까지 넣으신 다음에 계산하시고 다시 소수점 셋째 자리로 표기를 하시게 되면 변동계수가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 된다 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관측빈도, 기대빈도, 상대도수라고 나오면, 상대도수는 전체 대비해서 본인의 빈도수를 말하게 됩니다. 빈도수를 말하게 돼요. 나누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당 부분은 관측빈도와 기대빈도는 관측빈도는 소수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래는. 근데 기대빈도는 소수점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소수점을 더 늘리셔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빈칸을 채우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해당되는 연령대와 사회생활 만족도에 대해서 얘는 교차 분석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중요한 거는 관측 빈도를 채우라고 나와 있네요. 그럼 해당 부분은 이 칸을 채우시면 되는데, 관측 빈도는 소수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연령대 자체는 질적인 자료, 사회생활 만족도는
삼전 촉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서여 촉도죠. 원칙적으로는 서여 촉도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평균을 구하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은 여기서는 평균을 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빈도를 원하는 거기 때문에 교차 분석이라는 것을 산출하시면 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동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가설 설정, 그 다음에 자유도 부분, 그 다음에 해당되는 다중응답 분석, 그 다음에 신뢰도 분석이죠. 신뢰도 분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고요. 이렇게 다 하지는 않고요. 일종의 하나 정도만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문제를 유형이 이게 다 출제되지 않고 한 12개 정도 출제가 되실 것 같고요. 평균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분산의 동질성 검정, 그 다음에 해당되는 요거의 가설 검정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중치를 통해서 만족도라는 것을 하나 만들고 변수 계산을 통해서 만들고 평균 차이 검정을 한번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물론 해당되는 가설 검정, 가설 설정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유의 수준 0.05 범위라면 별말이 없으면 양측 검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별말이 없으면 거의 다 양측 검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단측 검정을 하라라고 나올 때가 있습니다. 단측 검정. 그럴 경우 해당하는 부분의 P값의 2분의 1, 다시 P값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 번 더 반토막을 내셔야만 해당되는 단측 검정의 P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양측 검정에서 기무가설을 기각을 하게 되면 단측 검정에서도 기무가설을 기각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자, 그 다음에 대응 표본 T 검정에 대해서는 부분들도 있고요. 요거에 대한 부분. 요 일반적으로는 독립 표본 하나가 나오면 대응 표본은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응 표본이 나오면 독립 표본 하나가, 그러니까 둘 중에 평균 차이 검정은 하나만 나올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그 다음에 분산 분석이죠. 이론 배치 분산 분석. 그 다음에 가설 검정 쓰셔야 되고, 별말 없으면 유의 수준 0.05라고 보시면 됩니다. 별말이 없으면 유의 수준 0.05 범위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것도 명확하게 작성하시면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거고요. 체크하라는 부분, 그 다음에 0.1로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문제에서 반드시 주어짐으로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분산은 동일하다. 이렇게 얘는 이원 배치 분산 분석이 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얘는 교작용이 있는 경우, 얘는 교작용이 없는 경우, 다각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충분하게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관관계입니다. 상관분석은 유의 수준 0.0에서 양측 검정인데, 일반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아무 말이 없으면 유의 수준 0.05에서 양측 검정을 실시하는 게 맞고요. 근데 단측 검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응 표본 T 검정 같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상관 분석에서도 단측 검정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거의 다 양측 검정을 합니다. 양측 검정을 한다는 점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표기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더미 회귀 분석에 대해서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결정 개수를 쓰는 방법, 해석해야 되는 경우, 그 다음에 변환 후 문제를 풀어라. 1, 2, 3 모형에 따라서도 풀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로그 변환, 새롭게 변환을 시켜서 월소득을 생성하고 변수 계산을 때로 만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성별이라는 것 자체가 더미 변수로 만들어야 되는, 원칙적으로는 더미 변수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론적인 배분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거에 대해서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풀이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똑같이 한번 다 풀어보고 제대로 되어 있는데, 한번 제가 확인을 하고 있는데 거의 맞을 거예요. 해당 부분. 네. 그러니까는 미싱 케이스는 6개가 되고요. 평균은 이렇게 작성하셔야 되고, 중위값이 이렇게 나온다면 제가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작성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자, 변동계수 해석하는 거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관측 빈도는 소수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다음 상대 도수는 100%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 도수는 100%로 퍼센트로 표기해서 작성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요거 작성하시고 가설 설정하시고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된다. 예. 그다음 유의 확률이 얼마고 유의 수준 범위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이 다 작성되어 있으시니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식 가설을 쓰시라고 하실 때
얘를 아무 말 없으면 그냥 이렇게 쭉 쓰시면 됩니다. 한글로만 쓰시면 돼요. 이렇게 해당되는 수식으로만 쓰라는 경우가 또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수식으로 작성해라 라고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수식으로만 작성하셔야 됩니다. 이걸로 써봤자? 자, 우선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이렇게 수식으로 작성하라는 경우가 있고요. 수식으로 작성하라는 말이 없으면 그냥 이렇게만 쓰시면 됩니다. 요거 굳이 쓰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양측 검정이냐 단측 검정이냐 따라서 수식 기호가 달라지니까 반드시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무 말 없으면 요걸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통계적 수식으로 적으라면 요건 필요 없고 요 반드시 수식을 반드시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자, 부호 같은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두껍게 되어 있는 것은 굳이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요게 대응표 본티 검정입니다. 대응표 본티 검정 같은 경우는 요 뮤 D가 되죠. 뮤 D 차이에 따라서 0이냐 0이 아니냐 이런 것들도 나오니까 이거는 반드시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이론적인 내용은 본강에서 설명드리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표준 오차, 표준 편차 관련한 내용들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답안을 작성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사후 검정, 그 다음에 어디다가 표기를 해야 되냐, 그 다음에 지역과 월소득까지도 한번 참고적으로 해보시는 게 도서에는 다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원 배치 분산 분석에서 상호작용이 있는 경우, 그쵸? 그 다음에 이원 배치 분석에서 상호작용이 없는 경우, 근데 이 중에 하나만 나타날 수도 있고 이 문제가 아예 출제가 안 될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상관계수에 관련한 내용들, 유의한 것들만 작성해야 되는 경우들, 근데 통계량을 작성해야 되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도 충분하게 다 출제가 되고 있다는 점 말씀 좀 드려보고요. 자, 해기식에 대해서 베타 i는 제로다. i는 1부터 몇 개냐, 이거는 독립변수의 개수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하나, 둘, 세 개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3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노컬1, 논코트 이렇게 나오면은 얘는 해당되는 부분에서 하나, 회기식, 더미 변수 하나죠. 죄송합니다. 더미 변수 하나랑 더미 변수 하나랑 연령, 건강 습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회기식이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작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독립변수가 하나, 둘, 셋, 4개가 투입되는 게 더미변수죠. 요게 더미변수 1개. 요건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한번 살펴보고 수정된 내용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시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회귀 분석에 필요한 내용들도 설명 좀 드리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성별, 경력, 둘, 셋, 넷, 5개가 되죠. 그래서 5개의 변수 있다. 자유도가 5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자유도니까 이제 4개까지 들어가야 되는 게 맞겠네요. 얘는 이게 좀 애매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도가 회귀식이 더미 변수로 만들어야 돼. 이거는 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까. 더미 변수가 들어갈 경우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우선 다시 말씀드리면 1개, 2개, 그 다음에 지역이 들어가죠. 그래서 우선은 3개가 되는데 더미 변수가 또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회귀식 자체는 유의성에 대해서는 3개만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나도 싶기도 한데, 이건 제가 한 번씩 검토를 해볼 땐 이렇게 민감할 경우는 잘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자, 계속하겠습니다. 이럴 경우는 성별, 더미 변수가 2개 중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1개, 2개, 3개, 4개, 5개. 5개가 되기 때문에 자유도는 5개로 되고 있네요. 자, 채택 여부 한번 되어 있고요.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대해서도 꾸준하게 살펴보실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볼게요. 제가 다른 데도 한번 검토를 좀 심각하게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파트 1에 대해서 간략한 문제를 어디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풀이하실 때 주의하실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데이터를 확인하고 SPS에서 불러오는 과정을 조금씩 순차적으로 한번 하는 과정을 설명드릴 테니까 이 부분은 전체는 다 해드리기 좀 어렵고요. 해당 부분 보시고 살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결과 응원하고요. 최근 버전으로 계속 업데이트 시켜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경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합격 응원할게요.